카카오 스토리 채널 중의 부분은 이게 이제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의 그 정식 명칭으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 9월 16일자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어쨌든 컨텐츠 내용적인 부분 자체는 블로그에다가 내용을 담고 이게 퍼뜨리기는 굉장히 이게 용이해요. 기존에 이제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는 폐쇄 서비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완전 개방 서비스는 아니죠. 친구 관계를 맺은 사람들 내에 이제 공개 범위 자체를 전체에 공개할 거냐, 친구한테만 공개할 거냐, 뭐 이렇게 제한 대상을 둘 수가 있는데요. 이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 그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가 스토리 채널로 바뀌었어요.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 요거는 이제 페이스북의 페이지와 같이 뭐 페이스북은 좋아요 버튼 누르면 팬 관계가 형성되어지거든요. 페이스북의 페이지 서비스는 방문했을 때 친구 요청이 아니고 좋아요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클릭하게 되면 팬 관계 형성되어지고 팬 관계 형성된 사람들한테는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올리게 되면 그 사람한테 쭉 퍼지거든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 서비스를 벤치마킹한 게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에서는 받아보기로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의 기반은 카카오 스토리 기반이에요. 카카오 스토리. 그래서 이용자들이 카카오 스토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페이스북 이용자 대비 카카오 스토리 이용자가 훨씬 많으니까 국내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가입자 한 1000만 명 정도로 보면 카카오 스토리 가입자는 2500만 명 이상으로 보거든요. 근데 서비스의 범위가 국내 중심적이다라는 이제 그래서 기존에 이제 대기업군에 마케팅할 때는 카카오 스토리 기반으로 중심적으로 마케팅하기보다는 페이스북 기반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실효성적인 부분은 오히려 카카오 스토리 기반으로 하는 게 오히려 실효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좀 비교 분석되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카카오 스토리 여기 스토리 채널도 카카오 스토리 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카카오 스토리에서 관리가 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해당 스토리 채널은 주소가 channel.kakao.com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차피 페이스북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냥 설명 같이 드릴게요. 페이스북의 서비스가 프로필 서비스, 페이지 서비스, 그룹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벤치마킹한 게 카카오에서 벤치마킹한 게 페이스북의 프로필 서비스가 카카오 스토리고요. 지금 오늘 주 서비스 설명하는 게 페이스북 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차피 견져가지고 카카오의 페이스북과 유사 서비스가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의 프로필은 개인들이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이게 카카오의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의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의 프로필 서비스하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페이지 서비스가 있어요. 페이지 서비스는 이건 업체나 공인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카카오에서는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 이게 명칭이 지금 스토리 채널로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지금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기존에 스토리 플러스를 사용하던 사용자들도 이쪽으로 이렇게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스토리 채널에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 다음 페이스북에는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페이스북 가입자들 페이스북의 개인 친구들 중에서 일부만 다시 이렇게 묶어가지고 좀 더 이제 뭐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200명이다. 200명 중에 50명만 이렇게 상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만 따로 이제 어떤 관심도가 같은 전문적인 내용을 이렇게 공유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그룹 서비스예요.
자, 그래서 페이스북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카카오 스토리 여기 채널적인 부분은 여기 주소가 ch.kakao.com 여기 ch.kakao.com. 지금 여기 예, 다른 분이 지금 계정으로 로그인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라서 제 계정이 아니라서 이렇게 처음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로그인되지 않으면 이렇게 접속되거든요. 스토리 채널이라고 ch.kakao.com 홈페이지가 따로 운영되어집니다. 여기에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이렇게 하셔가지고 카카오 계정은 카카오톡 내의 프로필란에서 설정할 수 있는 네, 전자메일 주소하고 전자메일하고 비밀번호 등록해가지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들은 이 카카오 계정으로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카카오 계정을 카카오 계정을 개인이 여러 개 등록할 수도 있으세요. 카카오 계정을 우선은 카카오톡에는 하나만 등록할 수 있으시고요. 하나만 등록할 수 있으시고 여기 카카오 계정 홈페이지에서요. 카카오 계정을 또 따로 만들 수 있으세요. 카카오 계정 홈페이지에서 따로 만들 수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스토리 채널을 만들었던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는데요. 요렇게 지금 스토리 채널은 3개까지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스토리 채널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여러 서비스들을 좀 혼용해 놓은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카페 같은 성격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동관리라는 이제 특징이 좀 있어요. 뭐 매니저를 뭐 4명까지 둘 수 있고 뭐 하나의 채널에 그러니까 개인 단위별 채널 개수는 3개까지 이렇게 개설을 할 수 있으시고요. 3개까지 개설을 할 수 있으시고 해당이 채널 단위별로 또 부매니저를 또 둘 수 있어요. 관리자 여기 관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리 채널 관리자를 확인하고 초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이 아닌 관리자 연락처 공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매니저 초대 이렇게 해가지고요. 매니저를 카카오 계정 이메일 쭉 해서 네 하나의 스토리 채널당 매니저는 4명까지 초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매니저들도 여기 채널에 글쓰기 할 수도 있고 다 권한 자체가 다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특정 그 채널을 좀 키우겠다 그러면은 관심도가 있는 사람들끼리 공동으로 하나의 프로젝트 형태로 해서 하나를 이렇게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서비스 자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카카오 스토리하고 연동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를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해당 채널을 홍보를 하는 거죠. 홍보를 해서 여기 채널에 여기 채널 주소 고유 채널 주소가 부여되어지거든요. 고유 채널 주소가 부여되어져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채널로 직접 제가 들어온 거고 제가 여기 계정으로 여기 지금 안 닫히는데 잠시만요. 채널 홈에 여기 설정에서 카카오 스토리 가기 제가 요 계정으로 등록된 카카오 스토리로 가게 되면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 지금 로그인했던 카카오 계정으로 개설된 카카오 스토리가 여기거든요. 여기 카카오 스토리인데 지금 보다시피 카카오 스토리하고 카카오 채널하고 지금 묶음 형태로 지금 관리하게끔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스토리 그다음 내 채널 이런 식으로 내 스토리 내 채널. 나중에 페이스북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했을 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본인이 페이지를 만든 게 있으면 같이 견져가지고 그럼 설명드릴게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facebook.com 여기 페이스북에 이전 달에 저희 회원가입하는 거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렸죠. 예, 성, 이름 입력하시고 이메일 주소가 고유 이제 로그인 방식 계정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 2번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한번 입력하시고 생년월일 하시고 성별 하시고 가입하기. 그럼 다음에 보면 세 단계 이렇게 친구
뭐 친구 추가 단계, 뭐 이렇게 관심사 등록 단계, 뭐 프로필 등록 단계 거치는데 그다 스킵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으시거든요. 하시고 난 다음에 보면 마지막 단계가 보면은 인증 단계를 거쳐요. 그러니까 여기 입력한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가 실제 본인이 사용하는 건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요. 그 단계를 거쳐야지만 활성화되어져요. 그 단계를 안 거치면 비활성화 상태로 로그인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메일로 했다 그러면은 이메일로 가입 신청을 했다 그러면 요 가입한 이메일로 페이스북에서 이제 한 단계만 더 진행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전자 메일이 와요. 그 메일 내용사항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활성화되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등록한 이메일로 이렇게 로그인을 이렇게 했어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게 페이스북의 프로필이고요. 페이스북에 여기 보면 프로필이 이렇게 돼 있죠. 누구누구님 프로필 편집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페이스북의 프로필 서비스고요. 페이스북의 프로필 서비스. 프로필 서비스는 요게 지금 처음 접속하는 공간이 뉴스피드 공간이에요. 뉴스피드 공간.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는 처음 접속한 공간이 이게 소식 공간이에요. 소식 공간. 여기 소식 공간. 요 공간을 본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카카오 스토리도 친구 관계. 페이스북하고 마찬가지로 상대방한테 친구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을 수락한 사람과 친구 관계가 맺어지고요.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소식 공간이. 지금 뭐 KBS 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이게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에요. 예전에는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였는데 제가 이제 KBS 뉴스 이전에는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였는데 그게 이제 받아보기로 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소식 공간에 같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뉴스피드라는 공간에 본인하고 그다음 친구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페이지, 그러니까 기업이나 공인들이 그 이용하는 페이지 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팬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 이쪽 본인이 쓴 걸, 그다음 친구들이 쓴 걸, 그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이 여기 공동으로 같이 떠요. 이렇게 여기 뜨고 이제 해당 글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공감 표현이라든지 공감 자체가 이제 좋아요밖에 없습니다. 페이스북은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댓글 달리기, 뭐 여기 이제 공유하기라는 부분도 있죠. 공유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담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쓴 글 자체를 공유하기 이렇게 해서 내 페이스북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타임라인, 이게 내 페이스북에 내 프로필 뭐 담벼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담을 수 있으세요. 근데 여기 보면 내 타임라인, 친구의 타임라인, 그룹에다가 내가 관리하는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내 타임라인이 내 페이스북에 프로필 영역에 저장되는 거고 내 친구의 타임라인에다가 또 전송할 수 있고요. 그룹, 내가 가입한 그룹에다가도 이걸 공유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관리하는 페이지가 있으면 그 페이지에다가도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유 기능 자체를 다양화 시켜놨어요. 페이스북은요. 마찬가지 카카오 스토리도 마찬가지 해당 이 글에 대해서 아랫단에 보면 똑같아요. 공유라고 있어요. 느낌 댓글 똑같죠. 근데 이제 페이스북은 느낌 자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좋아요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빗대어 가지고 이제 계산한 게 여기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느낌 자체가 지금 5개의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하트 모양 되어 있는 거 클릭해 보면 좋아요, 멋져요, 기뻐요, 슬퍼요, 힘내요 이렇게 5개.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팁적인 부분으로서 보면 여기서는 좋아요, 예를 들어서요. 좋아요, 멋져요, 기뻐요, 슬퍼요, 힘내요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을 하나 올려가지고 어떤 글을 하나 쓰면서
이제 뭐 친구 관계로 맺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글을 쓰면 그 사람들한테 전달되죠. 이것도 수평 관계, 수평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쓴 글이 내 카카오 스토리의 친구들한테 전송이 되거든요. 소식란에, 소식 공간에 전송되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글 제목 자체를 이제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 형태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찬반 투표 비슷하게 있잖아요. 찬반 투표 비슷하게 뭐 사이버 검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성한다면 좋아요라고 누르고 댓글에다가 감정에다가 좋아요를 누르고 싫다고 한다면 슬퍼요를 눌러라 이렇게. 그럼 댓글들이 이제 그 해당 요 내용을 받아본 사람들의 친구들이 여기서 찬성하면 좋아요, 반대하면 슬퍼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꾹꾹꾹 누르겠죠. 그 댓글 느낌이요, 느낌. 공감 자체가 밑에 공감으로만으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공감만으로도 쭉 이렇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형태.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유적인 부분 때문에 카카오 스토리를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보면 관심들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벤트 형태로 해가지고 어떠한 이제 뭐 어떤 플러스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 본인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공유한 사람들 대상으로 추첨해가지고 뭐 줄게 뭐 이렇게 해서 공유를 이제 유도하는 형태로 퍼뜨리기가 좀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지금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따지면 페이스북의 페이지 서비스라는 부분이거든요. 일례로 여기 이제 상단의 검색 기능 내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찬진 씨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 채널 하시니까 이찬진 씨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방문을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좋아요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페이지예요. 여기 친구 요청이나 요렇게 있으면 그건 프로필 서비스예요. 종류가.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요 좋아요를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 지금은 좋아요가 뭐 124,577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찬진 씨가 어떤 이렇게 글을 올렸다라고 하게 되면 요 좋아요라고 누른 요 사람들한테 124,000명한테 쫙 이 글이 쫙 퍼지는 거죠.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구 관계 수 제한이 5,000명 제한이 있거든요. 5,000명.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5,000명을 초과해가지고 관계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아닌 사람이 여기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가지고 방문하게 되면 여기 친구 요청이라고 있어요. 친구 요청을 꾹 눌러가지고 누르면은 상대방한테 친구 요청이 가고 그 사람이 수락하게 되면 친구 관계가 맺어지는데 맥시멈이 5,000명까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맥시멈 5,000명까지 친구 관계 맺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글을 올렸다라고 하게 되면 5,000명한테 싹 전달되는 거죠. 근데 이제 페이스북의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한이 없어요. 이 제한이 뭐 숫자적인 부분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까 몇백만 명, 뭐 몇천만 명이 이제 뭐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쓴 글 자체가 뭐 몇천만 명한테 쫙 퍼지는 거죠. 최대치로. 카카오 스토리도 마찬가지 이 친구 제한이 있어요. 친구 제한이 이전에는 500명이었는데 지금 1,000명으로 늘어났어요. 카카오 스토리도 친구. 이 카카오 스토리 여기 지금 요 아이콘이 친구. 여기 친구 관련 아이콘이거든요. 해보면은 내 친구 뭐 이렇게 친구 관리 뭐 친구 신청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렇게 이용하는 서비스들이 여러 개다 보면 여러 개를 다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페이스북하고 카카오 스토리 중에서는 페이스북 중심적으로 제가 그냥 글 같은 것들 올리고 이렇게 하는 편이고요. 카카오 스토리는 제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를 좀 안 시켜놨어요. 근데 활성화를 이렇게 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카카오톡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내의 친구들 이렇게 관계된 분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초대 메시지를 쭉쭉쭉쭉 보내가지고 쉽게 카카오톡 여기 친구 어떤 요청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내 친구 추천 친구 신청 뭐 이렇게 이건 친구 신청을 오히려 요구를 받은 거고요. 이렇게 친구 신청을 받은 거고 추천 친구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나하고 직접적인 친구는 아닌데 내 친구의 몇 명하고 친구 관계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굉장히 이거 많이 하거든요. 페이스북도 유사 서비스를 많이 해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혹시 아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알 수도 있는 사람 이렇게 목록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의 친구 중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요. 이렇게 알 수도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카카오 스토리는 페이스북을 벤치마킹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제 여기 이러한 이제 나하고 친구 관계는 아니지만 나의 친구하고 친구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혹시 모르느냐라고 이렇게 띄워요. 띄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친구 추가 버튼을 이렇게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요청이 가는 거죠. 요청이 가고 그 사람이 수락 관계 맺으면 친구 관계가 되게끔 이렇게 똑같아요. 카카오 스토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차이성 자체는 카카오 스토리는 카카오톡하고 연동된 부분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스마트폰에서요. 카카오 스토리 앱에서 보면은 친구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 앱에서 카카오톡 친구들한테 이 친구 요청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기반 자체가 이게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작 자체가 이 페이스북은 PC 중심적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시작 자체를 스마트폰 중심적으로 시작했어요. 페이스북은 PC 중심으로 시작했고. 그래서 보면 이 스마트폰의 적합도는 오히려 카카오 스토리가 더 적합해요. 더 가벼워요. 심플해요. 페이스북은 이 서비스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제 그 스마트폰용 앱이 있는데 스마트폰 앱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이전에는 스마트폰용 앱에 페이스북의 모든 기능들을 다 탑재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로딩 속도도 높고 이렇게 하니까 빠져나가니까 지금은 보면 쪼개고 있어요. 서비스들을. 그래서 뭐 이제 페이스북 내에 그러니까 메시지 주고받는 서비스들은 아예 따로 페이스북의 메신저 서비스라고 따로 빼내가지고 따로 앱 설치해라 뭐 이런 형태로 그 서비스를 좀 쪼개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면서 굉장히 간소화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 자체를 사진 중심적인 공유로 사진 공유 중심적인 서비스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내에 보면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스마트폰으로 이용한다면 이제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 뭐 댓글, 뭐 이런 중심적으로 하니까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는 사진 중심적인 공유 서비스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용 이렇게 하면서 보면 제한 사항도 좀 있어요. 사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업로드할 수 있는 개수 제한도 좀 있고 10개까지 뭐 10장까지만 올릴 수 있다. 하나의 글에 첨부할 수 있는 사진 개수는 10장 뭐 이런 제한 사항도 좀 있는데 페이스북은 이제 그런 제한 사항들이 좀 더 완화되어져 있죠. 그래서 뭐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이제 업로드할 때 용량 제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시간 제한 같은 게 뭐 한 15분 정도 분량 이렇게 돼 있는데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는 동영상 올릴 수는 있지만 1분으로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1분짜리 동영상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공유하기가 참 애로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이전에 비해서 개선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글 같은 거 쓸 때 링크 서비스를 이렇게 링크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다른 데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쉽게 공유해가지고 아예 여기다 직접 올리지 말고 유튜브라든지
다른 쪽에 이제 동영상 올라가 있는 걸 이쪽에 쉽게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글, 사진, 동영상, 뮤직, 링크 이렇게. 그래서 뮤직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카카오 뮤직 말씀드렸죠. 그 카카오 뮤직하고 연결시켜놨어요 또. 그래서 카카오톡에 1대1 채팅 이렇게 할 때 보면 상단 이 공간이 이거 지금 카카오 스토리 공간으로 연결시켜 놨었고,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왔을 때 또 뮤직 또 여기 연결시켜 가지고 카카오 뮤직으로 좀 연결시켜 놨고, 서비스들이 이렇게 연계성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고리를 이렇게 쭉쭉 해 가지고 쉽게 다른 쪽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카카오 서비스의 카카오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카카오 스토리하고 유사한데 기능적인 부분이 훨씬 더 강합니다. 강하고 보면 지금 그냥 프로필은 이렇게 페이스북에 친구 관계를 맺은 사람들하고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형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뉴스피드 공간 내에 보면은 친구들이 올린 글 또 같이 뜨고요.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뭐 올린 글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이라든지 좋아요라든지 댓글이라든지 뭐 이렇게 반응 이렇게 해줄 수 있겠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은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페이스북 이렇게 자꾸 보시면 이게 국회의원 분들이거든요. 정치 하시는 분들이 페이스북 많이 사용하세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총선이라든지 뭐 지방선거라든지 이렇게 할 때 거의 필수적으로 그쪽을 어떻게 이용하시냐면은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연동해가지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페이스북을 통해가지고 퍼뜨리시고 이렇게도 많이 하세요. 카카오 스토리 이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페이스북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친구 수가 많으면 여기 뉴스피드 공간에 이게 뜨는 게 페이스북 알고리즘이라 그래가지고 뉴스피드 알고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친구가 지금 현재 보면 제 친구가 720명 정도 되는데, 이 720명들이 글을 이렇게 올린다고 했을 때 여기 뜨는 게 여기 뜨는 게요. 여기 뜨는 순서가 이게 시간 단위별로 꼭 뜨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한 번이라도 여기 좋아요 버튼을 이렇게 눌러줘서 반응을 했다라든지 이런 이제 이 관계성 중심적으로 이게 떠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한 글은 이렇게 보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뭐 반응을 전혀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올린 글은 뒤로 밀려요. 그래서 이 뉴스피드에 뜨는 이 순서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이 전혀 글을 페이스북에 활동을 안 한 게 아닌데 이렇게 틈틈이 글을 쓰는데도 이제 제가 볼 땐 놓치를 이렇게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오랜만에 보면서 뭐 요즘 뭐 이렇게 오랜만에 떠만에 뭐 페이스북에 요즘 글도 잘 안 올리고 그렇다 이러면 그 사람은 그게 아니죠. 난 매번 올리는데 못 봤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 알고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주 차이점 자체는요, 여기 프로필하고의 주 차이점 자체는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주 서비스 대상 자체가 주로 포커스가 이제 국내 중심적으로 좀 맞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이제 뭐 12억 이상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페이스북에 가입하신 다음에 우선 친구 관계를 맺으실 때 카카오 스토리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관계의 폭 자체를 관심도가 같은 사람으로 폭을 좀 넓히시면
정보 수집이 용이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올린 글 자체가 이제 전달되어서 오니까 네. 그래서 일례로 이제 뭐 광팔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사용하시는 여기 한국경제신문의 기자분이신데 IT 쪽 기자분이신데 보면 한경 네 한국경제 네, 한국경제 보면은 새로운 어떤 소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여기 잘 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요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이게 페이지 서비스거든요. 페이지 서비스인데 네. 그래서 보면 새로운 최신적인 측면에 대한 자료 자체를 쉽게 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맺었을 때 네. 그리고 지금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 계신 민경욱 그분도 페이스북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있냐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직접적으로 많이 활동하시는 편은 아니신 것 같고 다른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도와주신 격이죠. 페이스북 많이 활동하신 뭐 대표님 지금 분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도지사. 네. 이전에 대선 나가기 전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조정을 많이 했었어요, 분위기를. 근데 뭐 소방서 사건 터지고 뭐 이러면서 갑자기 확 이렇게 됐는데 SNS 내에서의 활동성은 굉장히 이렇게 네 적극적으로 많이 하셨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네 이거고요. 걸레 보면은 조금 이렇게 사용률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보면. 그래서 좀 치우치는 게 이런 이제 뭐 모르겠어요. 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제가 좋아요 버튼을 눌렀던 분들이 좀 그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이제 뭐 정치적인 측면에 대한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요 여기 본인의 페이스북에 여기 프로필 공간만 이렇게 보고 있어도 이렇게 친구 수가 안 많으면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어떤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다 뜨거든요. 당신의 친구 누구가 어떤 사람하고 또 친구 관계를 맺었습니다. 또는 뭐 당신의 친구가 어떤 글에 대해서 좋아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뭐 그런 게 다 뜨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이것만 보고 있어도 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피드 공간. 그다음 보면 여기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지라고 메신저 서비스가 또 있어요. 여기 내부에 또 있어요. 근데 걸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네 엉뚱한 네 것들이 좀 올라오는 편인 것 같던데 실제적으로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 중에서도 보면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소식 알려오는 경우들이 있긴 하고요. 근데 걸레 보면은 뭐 지금 워낙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좀 아닌 내용들이 좀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팸 형태의 어떤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서비스가 뉴스피드가 공동 공간이고요. 메시지 서비스, 이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벤트 여기 어떤 행사적인 부분이 있으면 여기도 등록한 다음에 이걸 또 초대할 수 있어요. 여기 본인 그 페이스북의 친구들한테 초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초대하면서 참여 여부를 이렇게 또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이벤트를 등록한 다음에 여기다 초대를 이렇게 등록한 다음에 초대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초대해가지고 참석 여부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기능이 많아요. 페이스북이 기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게 오히려 이제 역효과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기능 자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룹 가입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 그룹적인 부분도 보면은 제가 만든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룹에 대한 부작용도 좀 있어요. 뭐냐면 저는 뭐 여기에 가입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하고 이제 친구 관계 맺어져 있는 사람이 어떤 그룹을 하나 만들어요. 뚝딱 만들기 쉽거든요. 이 그룹 만들기 누르려 다음에 이름만 정하고 그럼 뚝딱 그룹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친구 관계를 맺어져 있는 사람들은 다 그룹원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입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엉뚱하게 보면 뭐 저도 지금 그냥 이렇게 정리 안 하고 이제 그 등록되어 있는 그룹들이 좀 있어요. 뭐 여기 보면은 뭐 한민족 뭐 역사문화 세계화 재단 뭐 이렇게 뚝딱 뭐 이렇게 가입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저하고 친구 관계 분이 만들었나 봐요. 하면서 자동으로 이제 그분의 친구 관계 맺은 사람들한테 여기 그룹으로 다 이렇게 가입시켜 버린 거죠. 그러면은 메시지가 와요. 가입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방문해가지고 난 가입하기 싫다. 그러면 간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에서 가입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하면 되세요. 그룹 나가기 이렇게 자동 가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기 이렇게 해서 빠져나올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룹의 종류는 공개 그룹이 있고요, 비밀 그룹이 있어요. 공개 그룹이 있고 비밀 그룹이. 그래서 여기 상단에 이 검색 검색란을 통해 가지고요, 여기에다가 검색해서 찾아지는 게 공개 그룹이에요. 근데 그룹인데 비밀 그룹은 안 찾아져요. 안 찾아지고 그러면은 가입은 어떻게 되느냐? 비밀 그룹은 초대에 의해서만 가입돼요. 비밀 그룹은. 그래서 일례로 이제 제가 지금 여기 파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활성화 좀 되어져 있는 그룹들이 좀 있어요. 파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신나는 파주, 뭐 사랑하는 파주 시민, 뭐 이렇게 살고 싶은 파주, 뭐 이렇게 있는데 요 사랑하는 파주 시민은 요거는 지금 공개 그룹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살고 싶은 파주는 이건 네, 살고 싶은 파주는 파주도 공개 그룹으로 돼 있고, 요 신나는 파주는 비밀 그룹으로 돼 있어요. 참고적으로 파주는 지난 지방선거 때 시장님이 바뀌셨거든요. 바뀌신 시장님이 운영했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운동 하시기 전에 이 페이스북 통해서 활동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 신나는 파주라는 그룹 자체는 이제 본인이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친구 관계 맺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쪽 그룹으로 생성하면서 이쪽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주로 이제 홍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리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소하게 바뀌셨어요. 파주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지역 연구적인 지역 내 활동성은 좀 이제 좀 많이 높지가 않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뭐 청와대 비서관으로 이렇게 활동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또 이득이 되니까 해당 이제 뭐 이렇게 정당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지원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좀 바뀌셨어요. 근데 활동을 좀 이전부터 좀 많이 하셨어요. 작년도 제가 볼 때 작년도 한 11월 달부터 미리 이렇게 많이 글도 많이 올리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출마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많이 좀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을 많이 활성화를 많이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많이 활용을 좀 하셨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룹에 대한 활동성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일례로 이제 소셜미디어 랩이라고 해서 여기도 이 가입원이 한 8,000명 이상 정도 되는 그룹이거든요. 여기 가입할 수 있으세요. 여기 찾으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여기 뭐 이메일 초대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가입할 수도 있고요. 그룹의 멤버 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멤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추가시킬 수도 있고요. 공개적인 측면에서는. 네. 또 가입 신청을 해가지고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 신청 이렇게 버튼 찾아 들어가서 버튼 눌러가지고 해도 되는데, 걸레 보면은 이게 활동성 자체가 이렇게 보면 많이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띄엄띄엄 글 올라오는 이게 시간 자체가 보면 뭐 14시간 전에 하나 올렸고
뭐 15시간 전에 하나 올렸고 19시간 전에 하나 올렸고 뭐 이렇게 어제 뭐 이렇게 활동성이 그러니까 지금 한 8,000명 넘는 그룹인데도 활동성이 좀 떨어지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있긴 하겠는데요. 초반에 비해서 이 페이스북 내의 그룹 활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적시성 자체는 이제 카카오 스토리가 좀 적시성이 높고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이제 카카오 스토리의 채널 카카오 스토리 채널 중에 보면은 이제 여기 페이스북의 페이지처럼 받아보기 형태로 해서 받아보는 수 자체가 페이스북보다 카카오 스토리 채널 쪽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활동성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쪽에 치중할 건지 페이스북으로 치중할 건지 카카오 스토리 쪽에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치중할 건지 라는 부분은 이제 서비스에 대한 이제 대상 자체가 지역적으로 뭐 국내 중심적이다. 그러면 오히려 카카오 스토리 쪽으로 해라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뭐 국외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뭐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이제 가져갈 필요성이 있고. 네. 그래서 페이스북도 지금 이제 정책 자체가 보면은 지금 많이 개방적으로 많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영향도 자체는 무시 못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그 다음에 그룹.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저는 지금 현재 블로그를 활성화시키면서 블로그에 어떤 글을 올리면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올린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례를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공유시켰어요.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블로그에 올린 글을 블로그에서 공유하기라고 해가지고 일례로요 보여드리면 여기 블로그에서 지금 로그인 안 돼가지고 네 블로그에 어떤 글을 올렸어요. 해당 이 글 자체를 내가 올리기만 하면 수동적으로 이제 내가 글을 올렸다 그 이후적인 부분에서는 수동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글에 대해서 아랫단에 보게 되면 이렇게 보내기라고 해서 퍼뜨릴 수가 있거든요. 밴드로 올릴 수도 있고 이 보내기 펼치부터 눌러보면 여기 페이스북, 트위터 이렇게 PC니까 PC에서는 이렇게 뜨고 스마트폰에서는 뭐 스마트폰에 페이스북 앱이라든지 뭐 트위터 앱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뭐 밴드라든지 이런 앱들이 다 설치되어 있으면 스마트폰 내에 아랫단에 이제 그 보내기 이렇게 누르면 더 다양하게 뜨거든요. 공유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우선적으로 페이스북 이렇게 선택 해서 페이스북에 지금 이제 제가 지금 페이스북 로그인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바로 뜬 거고요. 이렇게 아니면 로그인하는 과정을 거쳐요. 페이스북의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의견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자동적으로 이렇게 제목하고 내용 간단한 요약문 여기서 뜨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카카오 LID 홍보 이벤트 예를 들어서 일단 치고요. 한 다음에 링크 공유. 자, 공유할 대상 자체가 어디? 내 타임라인 아니면 친구의 타임라인, 그룹에 이렇게 내가 관리하는 페이지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내 타임라인에 공유 이렇게 해서 링크 공유 전체 공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뜨거든요. 여기 페이스북에 여기에 제가 새로 고친 버튼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또 요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제가 친구 관계 맺으신 분들이 720분 정도 되시면 720명한테는 쫙 퍼졌어요. 네, 쫙 퍼졌어요. 720명한테는 퍼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뉴스피드 공간에 이 내용이 전달이 돼요. 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걸 내가 어떤 내용을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또 공유할 수 있어요. 공유 어디에다 공유할 거냐? 여기 보면 내 타임라인 말고 내가 했고 친구의 타임라인 친구의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도 친구 중에 친구 관계 내 친구 중에 친구 관계가 한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타임라인에다 올리면 또 그 사람의 5천 명한테 퍼지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요거는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타임라인에는 나만 쓰게끔 이렇게 설정해서 이렇게 막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거 별로 꺼리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 설정에서 내 타임라인에 글쓰기를 다른 뭐 내 친구도 허용할 건지 말 건지 요건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꺼리죠. 근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에다가 제가 지금 가입한 그룹 중에 예를 들어 아까 좀 전에 뭐 소셜 미디어 랩 여기는 아까 한 8,300명 정도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뭐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치고요. 링크 공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다가 게시되는 거죠. 링크 공유. 그러면 8,300명한테 또 뿌려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뿌려지냐면 알림이 가요. 알림이. 본인이 소속되어져 있는 그룹에 새로운 글이 올라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알림이 가요. 누가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김동환님이 포항에 관한 육해오금 발찌간 상상 그룹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림이 가요. 여기도 보면 본인이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반강제적으로 가입되어진 그룹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험료 제가 이제 나와야 되죠. 거기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면 이렇게 알림이 가요. 그래서 이제 보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글이 올라왔네. 그러면 이거 클릭해가지고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제 한다면 페이스북 내에 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친구 수 제한이 이게 5,00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친구 관계 맺으려면 카카오 스토리도 마찬가지고 내가 활성화를 시키겠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떤 글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리들을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 관계에 대한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자동 관계 맺어지는 게 아니니까 여기다가 이제 친구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내 친구의 친구 또는 이제 어떤 관심 사항이 비슷한 어떤 페이지에 팬 관계로 맺어져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이찬진 씨가 주로 IT 쪽이시니까 여기에 보면은 좋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240 몇 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내에 뭐 이렇게 보면 이분들은 저하고 친구 관계를 맺으신 분들인데 여기에 또 좋아요를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뜨신 거고요. 여기 통계치밖에 안 나와 있네요. 네, 여기 통계치밖에 안 나와 있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 친구의 친구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페이스북을 개설해서 활성화시키고 싶다. 그러시면 쉬운 방법은 뭐냐면 저하고 친구 관계를 먼저 맺으시고 제 친구분들이 720분 정도 되시잖아요. 이분들 목록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친구 요청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메시지가 가느냐면 당신의 친구 김광석과 친구인 누구누구가 당신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가요. 한 달이 건너는 거, 한 달에 더 거치는 거죠. 그냥 이제 누가 당신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라고 가는 거 하고
당신의 친구인 누구와 친구 관계에 있는 누구가 당신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수락률이 틀리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용만 교수님이라든지 뭐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래 언론에도 많이 나오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 SNS 쪽으로 활동 많이 하시죠. 트위터라든지 이런 쪽. 용만 교수님이라든지 뭐 네, 최재용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 진흥원 네, 이렇게 친구 관계 맺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요청하시면 네, 수락률이 좀 더 높으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네, 그렇게 하시면서 1단위별로 이 친구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네? 네, 이거 좀 그렇게 하셔야지 단기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친구 수를 늘릴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이렇게 아예 목적 취지를 딱 고정시켜가지고 난 며칠까지 5,000명의 친구 관계 맺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타임 스케줄 관리해가지고 1단위별 몇 명까지 요청한다고 다 수락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1단위별로 30명 이상씩 쭉쭉쭉 계속 이렇게 요청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인원수가 꽉 차면은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개설한 다음에 또 페이지를 개설하고 나서 또 내 페이스북의 친구들한테 또 이렇게 초대를 또 할 수 있거든요. 카카오 스토리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 스토리 채널은 카카오 스토리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에 친구 관계를 많이 좀 맺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채널을 개설한 다음에 이 채널에 대해서 초대를 할 때 내 카카오 스토리의 친구들한테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거든요. 카카오 스토리 중심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요 관계성적인 부분은 근데 제가 볼 때는 페이스북에 친구 수를 늘리겠다라고 하시면 한 달이 이렇게 걸쳐가지고 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더 나을 것 같고요.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카오 스토리 앱에서 보면 친구 초대해서 보면 카카오톡 친구들한테 초대 메시지 보내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통해 가지고 카카오 스토리 쪽으로 이제 친구 관계가 맺게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스토리 채널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널을 제가 먼저 만들어 놨는데 채널 자체를 지금 제가 이렇게 활성화를 지금 아직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해야 될 것들 좀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어떤 쪽에 치중을 좀 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저희 과정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강의 자료를 밴드에다가 제가 공유해 드리잖아요. 밴드는 근데 폐쇄 서비스잖아요. 폐쇄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밖에 못 보죠. 그리고 그 자체를 올린 사람만 또 다른 밴드에 공유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올린 사람만 다른 밴드에 공유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올린 자료 자체를 본인이 소속된 다른 밴드에 올리고 싶다가 안 돼요. 아니면 복사를 하셔야 돼요. 복사. 그냥 복사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시 붙여넣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는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공개적인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제가 지금 많이 활성화를 안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저희 과정에 이 동영상 저는 동영상 중심적으로 그냥 운영을 할까 이렇게 해서 내용적인 부분들 여기 동영상 클릭하면 유튜브와 연동되어 있어요. 유튜브에 제가 지금 밴드에 올리는 그 내용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장점은 이 해당 글에 대해서 이 글에 대해서 다시 공유 기능이 있거든요.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 이 글을 받아보는 사람이 또 그 사람의 친구들한테 쭉 이렇게 퍼뜨릴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정보 확산적인 측면 자체는 밴드보다는 이게 이제 공개 서비스니까 이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카카오 스토리 요거는 카카오 스토리 채널입니다. 카카오 스토리 채널은 페이스북의 페이지하고 같은 서비스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페이스북에 페이지 몇 개 만들어 놨는데 제가 지금
이거도 마찬가지 적극적으로 제가 지금 관리를 안 해가지고 페이스북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이것도 페이스북의 페이지도 누구든지 만들 수 있으세요. 페이스북 페이지도 누구든지 만들 수 있으세요. 페이지 만들기 관리하기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보면은 프로필로 이용하기, 여기 보면 프로필로 이용하기 그다음 여기 페이지로 들어가서 이용하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카카오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 스토리도 그냥 카카오 스토리 이용하기, 여기 사람 얼굴 클릭하면 채널로 들어가기,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켜 놨거든요. 카카오 스토리 그다음에 내 채널 이렇게 연결시켜 놨어요. 카카오 스토리도.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도 페이스북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페이스북하고 유사 서비스이다 라는 측면입니다. 우선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여기 저희 페이스북 내의 기능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실습하면서 좀 익혀보도록 할게요.